예, 법정재산권 한번 간단하게, 아마 교재는 좀 간단해서 아마 보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예전에 그래도 시험 문제가 전세권자냐고 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냐고 꼭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간단하게 봐도 되는데,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실까요? 토지만, 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만 팔았을 때,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이제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을로 그리고 갑이고 병이 살았을 겁니다. 전세권자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 특별승계는 누구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냐고, 옛날에 시험 문제는 전세권자 꼭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전세권자가 건물 주인이냐고 그럴 겁니다. 누구? 전세권 설정자. 그 설정자가 꼭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던 사람한테 지상권을,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주인이요, 그입니다. 거기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것도 옛날에는 조금 냈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쉽다고 이제 저 정도는 안 낼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366조 거의 대부분 저당권 실행으로, 아까 계속 봤었던 게 거의 대부분 다 저당권 실행 쪽입니다. 저 끝에만 이제 환지 또는 원인무효,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명신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먼저 저당권 실행. 근데 두 번째, 저당권 실행은 토지 위에 먼저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필요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아야, 그래야 인정된다. 그래야 이제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었으니까 채권자 안 다칠 거고, 법정사건 인정을 해줘도 30년 써라 그래도 안 다치잖아요. 이미 건물 봤으니까. 그리고 그 토지하고 건물 수익권자가 같았을 때, 근데 그 같은 시점은 저당권 실행 당시 애초부터 같아라 그런 소리 안 할게 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할 때 달러 이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이제 매매가 된 후에도 계속 미등기, 그 소리가 저당권 실행할 당시에 같지 않았다 라고 해서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요건 까탈스러워. 토지에 건물이 있을 거, 그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같을 것까지도 충족이 됐을 때 거기는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는 누구도 안 다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기업번 나오네요. 자, 기업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리고 그거 뭐 철거하고 신축해도 괜찮다. 근데 매매가 됐는데도 아직도 미등기 탈세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다르니까 거기는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님번 여기 나왔죠.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아야 된다 라고, 그래야 이제 법정사건은 성립한다 라고, 이런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가 청산을 해주고, 아니면 청산해줄 돈이 없으면 경매로 나가고, 그럼 경매로 나가면 저 2번하고 똑같을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은 있었고, 담보가등기 설정할 때.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수익권자가 같으면 법정사건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네 번째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나무였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위에 이미 먼저 이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저당권 설정, 그러고 나서 저당권 실행. 그렇게 이목 소유하고 토지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여기도 땅 낙찰받는 사람은 30년 참아야 된다. 2년분 지료 밀리기만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금방 보셨던 요 네 가지 법정사고 요건에 안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매매 등으로, 상속 등으로 증여나 공유물 분할, 이런 걸로 달라졌을 때, 그 매매 하나만 딱 따져보면 매매할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있을 거 없을 거? 없을 거. 철거한 특약이 있으면 철거를 해줘야죠. 그럽니다. 철거하기로 하고 매매가 됐으니까 갑자기 철거 못한다 이러면은 금반원 원칙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합니다. 철거를 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관습법상의 법정사건은 매매할 때 철거한다는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법정사건 성립한다. 대신에 지료는 줘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사건. 여기도 관습법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니까 등기는 안 해도 돼. 근데 중간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아까 봤던 것처럼 매매했는데 등기 안 하면 아주 매매할 거예요. 건물 싸들고 나가라고 할 거예요. 너 탈세하잖아. 고소리니까 보호 못 해주겠다. 고소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채권 판례라고 나오고 공동저당 나왔네요. 공동저당은 토지와 아까 우리 설명 그대로네요. 건물이 공동으로 다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러면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기 끝에 나오네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다가 괜히 또 성립한다. 그리고 철거되고 신축됐다. 이런 소리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대로 등기부 그대로 유용되니까 바로 철거되고 신축됐다고 해도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토지에만 저당권 건물에만 저당권 그럼 법정사건 성립해. 거기는 철거하고 신축해도 애초부터 있었던 건물이니까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정저당권은 법으로 저당권 성립되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저당권이면 피담보 채권이 있겠죠. 2년분의 치료가 연체되는 임차인 너무의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땅값을 계속 내지를 않습니다. 치료를 2년분 연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 소유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담보되면서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년분의 차임을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자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팔아치워 그러면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년분의 차임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팔아치워서.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저 법정 저당권은 중개가 되게 안 되게 안 돼. 법으로 저당권 성립하는 경우니까 아예 우리가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 법정 저당권은 중개 X 그것만 물어봤지 얘가 뭐니 이렇게는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다 법정 저당권도 중개는 된다 안 된다? 성립 안 돼. 법정 지상권이나 법정 저당권 중개 X 법으로만 성립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개해?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저당권도 2년분 차임 임차인 소유 건물 그러면 법에서 저당권이 성립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요즘 이제 거의 안 내는데 이용제한은 처음에는 뭐라 안 할 건데 나중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한다. 요거 사후제한 이래도 괜찮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도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용제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이용제한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래 규제니까 이용제한 아니요. 라고 이제 뭐 기업번에 용도 지역지구 구역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용제한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토지 용격 확인서 보면 나온다. 용도 지역입니다. 보존 개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공법 배운 대로 그입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요즘 이제 거의 안 나올 정도니까 이렇게 바로 이용제한 거래 규제 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거래 기준은 이렇게 거래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왔는데 우리 결제적으로 이제 법률 명칭을 바꿔줘야 될 거고 자, 작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왔다. 자, 저기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바로 소유 상한 뭐 상속은 만까지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로는 1000도 안 돼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제 이농 요것도 만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하니까 꼼짝을 못하네. 거래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군사문화 환경도 다 거래를 규제하고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거민 받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업이 좋아한다.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저 이상한 법률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용도 지역지구 구역 이런 게 이제 이용 제한. 그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개발 해 못하게입니다. 처음에는 뭐라 안 하더니 개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용을 못하게 하네. 이게 바로 이용 제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이제 뭐냐고 이제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127페이지가 이제 거래 규제. 아까 보셨던 바로 이제 처분권 거래를 제한하는 게 바로 거래 규제. 그러니까 애초부터 꼼짝 말아라. 요게 이제 거래 규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박스. 자, 박스에서 다음 중에서 거래 규제 아닌 거 찾아봐. 옛날엔 그래도 조금 냈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쉽다고 이제 안 넣는 것 같아. 먼저 토지 거래 허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그것도 이 법률이 많네요. 그다음에 거민. 그다음에 농지 취득. 취득하니까 여기도 거래 규제다. 취득할 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취득해라. 경영기에서 가지고 와. 농지증 가지고 와. 그럴 겁니다. 한번 보자고 농사 짓겠는지. 그
그다음 이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사자 여기 이제 예전에는 저 시군구였는데 지금 이제 아니고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다음에 향교제사 시도지사한테 허가 받고 요거 조목조목 내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바로 교육부 장관한테 허가 등을 받아라.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규제 거래할 때부터 애초부터 딱 규제를 시키는 게 바로 거래규제.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농지법은 공법에서도 한 2개 정도까지는 분명히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통작거리 제한, 지금 이제 아예 뭐 제한을 없애버렸고, 그입니다. 그리고 농지 나중에 잘못되면 팔아라. 저거 이제 20%, 5년이면 다 회수한다. 아까 이제 앞쪽에 토지거래 허가는 10%인데 농지법은 뭐 얼마 20% 그건 정리를 해주세요. 10% 20%가 약간 달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정말 농지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여긴 또 1개월 전까지 아니라 3개월 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예 여기도 3년 정도 그냥 확 늘어날 수도 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자, 여기서 우리 주택에서는 1개월 전까지인데 여기는 3개월 전까지요. 농사 짓는 거니까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농사 짓고 있는데 1개월 만에 나가.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개월 전까지요. 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런 것도 이제 가끔씩 우리 법령에서도 농지법 문제가 하나가 나오니까 꼭 한번 같이 공법과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만 우리 법령에서 자꾸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한번 소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스에 있는 판례도 여기도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던 판례입니다. 한참 전에.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에 효력이 발생시키는 요건이냐고 아니냐고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했지.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일치하고 이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농지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할 때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 농지증은 있으나 없으나 관련 없습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요걸 신경 안 써놓고 하면은 나중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다. 이건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던 판례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문장 바뀌었을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것이 맞는 거예요. 아주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볼 만한 여기입니다.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농지 같으면 전답 과수원, 저 과수원도 농지여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도시지역 내, 자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적, 공업적, 자 저기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농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개발할 땅이니까. 도시지역은 개발해서 쓸 땅이니까 농지 저런 것들은 개발해버려야 된다. 저 사람이 많아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를 저 농사짓고 계속 놔둘 거냐고 도시인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농지집 같은 거 필요 없이 얼마든지 개발은 가능하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농업인의 요건 이런 것도 이제 저기 공법에서 자주 나오고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면적. 이런 면적 같은 것에서 꼭 저렇게 숫자를 바꿔서 자꾸 내니까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먼저 뭐 네 번째에서 이제 바로 90일 자 이런 것도 이제 숫자 바꿔서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대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것은 좀 힘드니까 얼마 이상 90일 이상 여기다 이제 120일 그럴 겁니다. 얼마라고요? 90일. 그거 자꾸 숫자 바꿔서 공법도 자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보통 이제 1000제곱미터 막 이상 그럴 건데 저기 고정실, 원실 이런 데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330 정도 되면 돼요. 저런 면적은 우리 법령에서 자꾸 바꿔 드립니다. 그리고 디귿번 이것도 아마 작년도에도 유사하게 저기 공법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공법 관련되니까 조금 유사하게 봐요. 다른 과목도 민법에도 뭐 분명히 짓고 나왔나 한번 신경 써봅니다. 주택임대차 거기 똑같이 나오니까 저것들은 또 어떻게 내는 거예요? 라고 많이 봐봅니다. 그리고 디귿번 여기는 가축. 자, 가축은 농사 짓는 것보다 조금 덜 힘들죠.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가 더 많아요. 얼마요? 한 4개월 정도 되죠. 120일. 여기다가 아마 90일 저럴 거입니다. 저기 이제 몇 도, 저것도 아마 작년도에 소개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농업인 요건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작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농업인은 누구여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연간 뭐 소득 금액 이런 것도 이제 잘 판매액도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대요. 국가 같은 거 뭐 여기는 투기 안 할 거니까 여기 농사 짓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고, 그리고 상속이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담보농지 취득, 그리고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하는 게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은 개인이 안 들어갑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국가가 농사 못 짓거니 그냥 합치기만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쪼개기만 했다는 겁니다.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는 몸소 다 보여줬잖아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짓다가 보니까 수요 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농사 짓니 물어보면 그거 바보 아닌 얘기입니다. 내가 농사 짓는지 않는지 내가 20년 다시 농사 지을게 이럴 겁니다. 거기는 아예 필요 없을 거고요. 그리고 한매권 행사 다시 가져가니까 필요 없을 거고 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니까 필요 없을 거고 농어촌 공사하니까 필요 없을 거고 명백하게 딱 구분이 되죠.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 이제 기업번도 한번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시구 읍면에 딱 내사라. 그러니까 4일. 근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2일.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받으면 그 4일 2일 이런 것도 공법에서 한번 꼭 내볼만 해요 라고 주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업번 니은번은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사항안 요 7번 같은 것은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꼭 주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상속 얼마 만. 근데 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럽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저거 8년을 5년 이렇게 우리 법령에서 숫자 바꿔봤대요. 얼마래요? 8년. 저기 면제된다는 숫자하고 똑같네.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고생했으니까 얼마까지는 취득할 수 있다? 만까지는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농인 경우도 많이입니다. 근데 주말 체험 용농은 심심풀이 땅콩게입니다. 저것들이 그냥 농사짓 나가더니 고기만 구워 먹고 싹 가면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면 시골 사람들한테 아주 맞아 죽을 겁니다. 여기 넓으면 안 되겠죠. 얼마? 1000. 근데 1000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세디온 각각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부부 아닙니다. 부부 각각 뭐가 아니라 여기는 합쳐서 남편 부인 합쳐서 아예 100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각각 해놓으면 큰일 나. 그것도 최근에 계속 낸다. 7번째는 정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 안 지어도 돼. 국가 등 이런 건 정말 아예 우리 애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니까 여기는 필요 없다. 그 박스에 있는 것도 한번 참고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농사 안 지어도 괜찮다. 아까 이제 8년 이상 농사 그동안 짓다가 옮겨가는 것도 농사 안 지어도 마음까지는 취득해라 라고 해서 큰 문제는 안 삼습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권리를 이제 취득, 이제 세금 남았습니다. 취득. 자,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바로 조세. 그래서 조세가 이제 뭐냐? 하여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설명 대상에 아예 안 들어가.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세금 금액 알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공시되지 않는 정원서, 붙박이장,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죠. 3번째는 정말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확인설명서 구조.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이런 거 정말 꼭 매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교재가 좀 잘 만들어놨는데 주거용, 비주거용. 그리고 토지에 있다 없다. 지금 요즘은 자꾸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옆에 살짝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 뭐 갑자기 그냥 입지 조건에 공원 있니 없니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갖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대상 권리를 8개입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치.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란에 지금 기본 확인 사항란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란에다가 규제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럼 여기다 환경 조건 막 내부 벽면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런 식으로 꼭 앞글자 따서 8개. 요게 이제 기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대장을 보든지 나가 보든지 내가 알아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 확인사항 그런 것 같습니다. 8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주거용에서 내진
그리고 비주거용에서 내진, 아마 우리 꼭 물어볼 거예요. 저 내진 설계는 작년에 살짝 물어봤지만요, 어디 있냐고. 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우리가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만 알면요,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인도 몰라. 야, 여기는 내진 설계. 그래서 연도만 딱 보면 그 주택은 내진 설계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는 아예 니은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라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요. 어디 있니? 요것만 물어봅니다. 바로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어요. 딱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확인 설명서나 대상 권리는 다 있습니다. 대상 물건하고 권리관계, 나무도 권리관계 있겠잖아요. 법정 사건도 임목도 있지만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가 있다. 그거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공장이나 임목이나 광업재단은 공법도 필요 없죠. 그입니다. 근데 토지까지도 당연히 공법을 적용됩니다. 땅, 그입니다. 용도적이 뭐냐, 거기에 개발할 거냐 말 거냐, 땅도 정말 용도적 이런 공법은 엄청 중요하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입지조건, 도가 이제 도로, 대가 대중교통, 주차장, 그리고 교육, 판매, 의료시설, 요걸 좀 줄여다가 지금 저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주거용에는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공원이 있냐고 없냐고 갑자기 공원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원은 정말 없어. 공원에는 입주조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에는 교육하고 판매, 의료시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바로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장. 그죠? 상가에도 당연히 주차장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상가 건물 거의 대부분 있겠지만 여기는 얼마 정도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주차장 확보해라 라고 상가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주차장이 나올 게 없죠.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도로, 대중교통 이라고 이렇게 2개, 5개가 3개 됐다가 2개 됐다가, 그리고 이제 저기 공장재랑 광업재단 뭐 있는 게 없어. 토지부터 없어져 갖고 죄다 없어지고 거치만 거치하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 조건 볼까? 관리에 관한 사항들, 그죠? 경비실 있다 없다, 비주거용까지만. 그리고 토지만 있으니까 관리 있다 없다, 그죠? 누가 토지를 관리해? 없고. 그 다음에 임목도 관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고, 입니다. 뭐 관리사무소 두고 나무를 지키니? 그럴 겁니다. 그다음 비소놀시설은 바로 쭉 봐서 이제 여기는 비주거용, 거기 이제 비소놀시설이 없다. 같은 빗자로 한번 연결하고 비주거용에는 비소노가 없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친구끼리 없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목도 비소놀시설 필요 없겠죠. 뭐 나무가 얘가 뭐 정신병원이 있다고 해서 걔가 충격을 받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도 비소놀시설을 축사, 핵폐기물 시설, 그것 때문에 내 땅값도 같이 떨어져. 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꼭 결혼은 인접성하고 비슷해.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거래이전금액 어느 쪽에는 다 있죠. 그 거래이전금액 네가 보면 저것도 나무 얼마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다 나무도 취득하면 세금이요. 입니다. 거치는 다 거치.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한다. 지금은 차이점을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31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세부는 4개. 딱 모주선 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다음 중에서 세부 아닌 것은 해서 실내. 자, 정말 안에 들어가서 실내하게 생겼습니다. 실내. 그래서 이제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 자, 먼저 실제 권리 관계. 근데 2번에 있는 그 권리 관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등기상 증명서에 갖고 보고 소유권, 을고 보고 소유권 외를 기재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9번째는 등기상 증명서에 안 나타나는데 실제는 안다는 겁니다. 저 바깥에는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법정지상권, 유치권, 점유권,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의 권리나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나 다 바깥에 가면 실제는 하잖아요. 뭐 대학력 갖췄을 거요, 점심고 다 하고 살고 경매로 나가면 탈탈 털려갖고 나가는 데입니다. 뛰어낼 일이 생길 건데 상가도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대학력 갖추고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고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권리 관계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실제 좀 할릴 수밖에 없죠. 저기 임목에도 법정에서 자꾸 나오잖아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근데 여기서 내부는 이제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은 토지는 토지만 있으니까 건물 없어. 임목도 건물은 없어.
자, 그러니까 영업용까지 비주거용, 우리 학원 같은 이런 것까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여기는 자료 요구에 물어봐. 입니다. 수도 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수도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감지기도 어떻게 물어볼 거냐. 감지기를 저기 어디 기본에 있다.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수학이. 여기는 감지기. 이런 것들은 주거용하고, 근데 주거용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업용에는 감지기를 기재하는 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영업용에는 소화전하고 정말 비상벨입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내지는 영업용에도 있더만, 여기는 감지기는 뭐만요? 주택에만.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셔야 됩니다. 감지기 옆에다가 아파트 X 한번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기재 안 해. 아파트는 다 있어. 감지기입니다. 딱 저녁에 누워보시면 저 천정에 저 하얀 거, 요런 거 이제 감지기입니다. 저게 이제 불나면 이제 울리는 저 감지기. 저게 설치가 돼 있냐고 작년부터 갑자기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그 다음 연립이나 빌라나 아파트를 뺀 주택에는 저거 몇 개 달렸냐고 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괜히 또 우리가 잘못 세갖고 하나 빼먹고 이러면 또 사고 치는 거니까 자료 요구에 매도인 지가 설치해놨으니까 잘할 거예요. 지집이니까 잘할 거예요. 아마 그 매도인도 지집에 몇 개 달렸는지 모를 건데 그럼 지가 세보라고 해. 그입니다. 우리가 이제 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있습니다. 네가 조사하세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벽면, 그 뒤에, 옆에 이제 비주거용 도배는 없다. 물론 이제 상가에도 도배를 해놓은 집은 있지만, 그건 약간 비정상적이고, 하여튼 벽면만 있고, 도배는 없고, 그리고 땅만 있으니까 없고, 내부 벽면은 없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도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안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주거용에만 나오지, 일조.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입니다. 근데 비주거용에도 환경 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선호하고 환경이 없어요. 비선호 환경 여기 없습니다. 환경 조건 상업용에도 없어요. 입니다. 상업용에는 저렇게 환경 조건 필요 없어. 일조량이 풍부하면 김밥 다 말라 비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토지, 그 다음에 임목도 환경 조건 없다.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써라.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수는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고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건 이제 왜 줄여놨는지 여기 이제 뭐 도로와의 관계 요 소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서 이제 요거 프린트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실물 쪽에서 많이 안 나와요. 지금 확인 설명서 요거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묘지는 무조건 나와요. 3번하고 4번 중에는 무조건 한 문제. 법정시상권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명신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 무조건 3개는 나오고, 4개, 5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프린트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택하고 상가, 경매, 매수 신청을 드리 거기 이제 한 4개만 남았습니다. 먼저 확인 설명서 거기 잘 보시니까 기본에 기재할 거, 세부에 기재할 거, 이건 무조건 물어본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쓸 확인 설명서 기본에 8개 뭐가 있고, 세부에 실례합니다. 바로 세부에는 뭐가 있고, 이건 모르면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이런 걸 물어보니까 옆에다가 조금 특징이 있는 거 써놨습니다. 먼저 기본 볼까요?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라고 이렇게 앞을 잡으면 따놓으시고요. 이거 정말 저 대상 권리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내진 설계. 지금 지진 때문에 우리도 머리 아주 지진나게 생겼습니다. 내진 능력 이런 것들은 저기 기본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에 또 관리에 있다, 입지에 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디에 있다?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에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 요거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또 시험 문제 오늘도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주거용에 뭐가 없다? 비주거용이니까 비선호 시설이 없다. 같은 친구 없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선호 시설 정말 선호하지 않는 시설 없잖아요. 학원도 보게 되면 밖에 안 보여. 다 정말 상가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보인다. 비선호 필요 없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에는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관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는 오히려 비선호가 없는 게 아니라 관리가 없다. 5번째 그 관리가 없다. 자, 임목에는 공법부터 없어. 토지도 없고 입지도 없고 관리도 없고 비선호까지 이렇게 없다. 요 4개가 없다.
우리 교재서에 몽땅 다 없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없고요. 그리고 세부로 왔습니다. 세부는 자료 요구에 안에 있으니까 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그리고 감지기는 어디가 있다고요? 바로 감지기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요거는 주거용에만 있다는 겁니다. 감지기 아래다가 비주거용 말고 주거용에만 있습니다. 저기 내진 설계는 주거용 비주거용 두 개 있는데 여기 감지기는 아파트 쓰지 말아라, 상가는 아예 쓰지 말라는 겁니다. 상가는 달러 감지기가 아니요, 거기는 소화전이요, 비상 배리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벽면하고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실내의 벽면 환경, 이렇게 앞글자 따갖고 4개. 하여튼 무조건 나와. 그 다음 이제 비주거용에 또 환경이 없다. 그러니까 비주거용에는 기본에 하나 없고 세부에 하나 없고 하다 보니까 13개가 11개로 줄었고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의 이목, 토지하고 이목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그냥 실제만 실제하고 내부 없고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그냥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죄다 없어 라고 하시면은 확인 설명서에 뭐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나오면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모든 확인 설명서에 보수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확인 설명서에 대상 권리 있고, 그 다음에 7번 8번 거치 있고, 그 다음에 세부에 실제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다 있고, 여러분 모든 확인 설명서 다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나옵니다. 1차 무조건 나오고 법령도 나오고 실무 과목 꼭 법정지상권 잘 알아야 나중에 만수무강하고 아주 120살까지 재수 없으면 그렇게 살 건데 120살까지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법정지상권이나 하면서 주셔야 됩니다. 유치권 하기 어려워요. 여기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갖고 여기입니다. 법정지상권 먼저 첫 번째 저당권 설정하는 시기에 제가 설명한 거 똑같이 맞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놈이 좀 빠져갖고 보니까 좀 섭섭하기는 한데 먼저 첫 번째 건축 후 법정지상권에서는 앞쪽만 보고 그리고 문제를 바로 봐야지 개인이 중간에 있다고 보면 내가 지금 뭐 보더라 이거 번지수가 헷갈려갖고 알고도 눈 뜨고 딱 당한다는 겁니다. 먼저 1번 건축 후래요. 건축 후에 그리고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대요. 그러면 그 건물은 보호가 된대요 안 된대요? 건축 이미 돼 있었다는 겁니다.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있던 건물이니까 끝까지 있다고 법정지상권 인정돼. 그럼 낙찰자는 치료받고 30년을 참아야 하느니 당장 헬스권으로 가야 된다. 나 30년 살아야 되니까 애들만 좋아할 거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2년 전연하고 욕할 준비만 하시라는 겁니다. 치료 밀기만 해봐. 치료 그냥 연체되면 2년 전연하고 내보낼 거예요. 조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볼까요? 토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다모같이 엄청 크네. 나들지에다가 그러면 잔뜩 아주 듬뿍 아주 이빠이 그냥 돈을 다 빌려줬습니다. 설정해놓고 그리고 또 건물을 왜 지어? 그럼 왜 또 대출을 밀려가고 저당권 실행 또 되냐고 합니다. 뭐 잘한 거 건축주 있냐고 합니다. 여기 2번 토지에다가 먼저 저당권 설정한 요 시점은 법정지상권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저기 끝에다가 X개입니다. 참기는 뭘 참어개입니다. 아예 참을 거 없고 당장이라도 토지금을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만 낙찰 받아야지 4번, 5번 그죠?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니까입니다. 저기 옆집에서 이미 낙찰 받아갔구만. 너는 그러면 낙찰 못 받아게입니다. 첫 번째 1번은 30년 이러니까 5, 6번 참아보고 30년을 참아야 되는데 나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입니다. 두 번째는 참기는 뭘 참어? 그럼 얼른 가서 낼름 가서 낙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 미등기 뭐가 건물이라고 해도 그 후에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실행돼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제발 좀 법정지상권은 문장은 다 읽지 마세요. 입니다. 중간에 안 틀려, 끝에도 안 틀려. 결론만 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매매 후에도 아직까지도 미등기 건물 그러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할 때 토지에다가 등기했고 건물에 등기 안 했고 법정지상권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괘씸죄 딱 걸렸다? 탈세한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등기를 안 해왔으니까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불일치. 법정지상권은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입니다. 첫 번째 1번은 그냥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돼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문장을 엄청 길어. 요 놈은 한 4줄 5줄 가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판단한다? 한다. 토지에만 건물에만
하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다가 몽땅 저당권을 다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있기는 있었구만. 그래도 건물에까지도 저당권을 다 설정했다는 겁니다. 돈 다 빼먹었다는 겁니다. 완전 껍데기만 다 남겨놓고 지는 쏙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에다가 또 법정사건 인정해 주면서 30년을 또 쓴대요. 30년 또 쓴다.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게임입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겠죠. 로또 당첨됐어요. 갑자기 저당권 설정을 건물에다가 해서 건물 다 빼먹었는데 또다시 30년이 인정된대요. 야,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은행 닫죠. 법정사건 성립한다는데 안 한다. 그죠? 건물에까지도 저당권 설정했는데 뭔 저당권을 또 주냐고 그럽니다. 줄 거 없다. 그럽니다. 너는 떠나라. 그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관계 보실까요? 토지가, 근데 여기는 그냥 공유관계라 구분소유적,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구분소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명의를 맡기고 있다. 서로서로 다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공유관계다. 건물, 토지 말고 건물이 공유관계였을 때 요거 이 첫 번째 있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법정사고 인정된다는데 건물이 공유니까 인정된다. 된다. 건물이 공유관계, 건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대출도 받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여기도 전세 놓고 반띵도 하고, 그러니까 공유자니까. 여기는 인정돼. 낙찰 받는 사람 30년 참아야 되니, 참을 것 같으면 5, 6번 기다려. 그럽니다. 2, 3번에 낙찰 받으면 머리에 총 맞으신 거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럼 이제 그렇게 낙찰받으면 행복 끝입니다. 아주 고생 시작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머리 다 쥐어 뽑힙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보실까요? 공유인 토지의 공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안 다칠 거요. 근데 공유인 토지래, 공유인 토지. 그 법정 저당권이 설정되면 값은 좋겠지만 을은 어떻겠어요? 입이 엄청 나왔겠지입니다. 그죠? 담보가치가 떨어지는데 값이 건물 때문에 내 건물도 아닌데 공유인 토지에다가 건축후,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또 그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법정사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환지처분 안에다가 원인무효 하나 쓰니까요. 또 명신탁 써놔도 괜찮습니다. 원인무효나 명신탁. 그러니까 수탁자가 공물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다시 명신탁 관계가 해지가 돼서 신탁자한테 다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모양은 똑같죠. 처음에는 같았다가 명신탁 해지로 달라졌다. 법정사건 인정된다는 데서 족보 없다. 인정? 안 돼.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한번 X에다가 O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묘규칙권 아까 보셨죠? 먼저 평온공연하게 거기 지료 있다 없다 한번 OS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계속 주무시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말고 계속 자라. 지료 있다 없다? 없다. 주무시면 계속 주무셔야 됩니다. 뭐하러 일어나갖고 지료 달래? 그럽니다. 일어나지 말어. 아주 편한 베개 갖다 주고 200년 주무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의 X, 이렇게 주무신 대가가 너무 가혹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매도인의 묘가, 매매나 경매도, 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싸게 낙찰 받을 거니까 저 매매로 사게 되면 시세 다 반영해갖고 사니까 재미없다고요. 수익률 안 나온다고요. 근데 경매 등으로 묘지가 있으면 누가 낙찰 받겠어. 근데 우리는 저거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까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거라. 싸게 낙찰 받다가 뭐 받을 거예요? 지료 있다 없다? 있다. 지료 있다는 겁니다. 지료 있어 됩니다. 그럼 안전이 없다. 20년 이상 점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료 있다. 감정가 5%나 7% 그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는 OX를 다 써놓을까요? 지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고 됩니다. 너무 친하면 우리 사이의 지료. 안 친하면 지료는데 이럴 거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그걸 계속 역으로 추적해서 처음에 합의를 본 사람을 가서 쳐들어 가보라는 겁니다. 니네 지료 정했니? 안 정했니? 이렇게 봐야 됩니다. 등기도 안 나왔으니까 몰라. 가서 물어봐야 돼. 현장 답사해야 돼. 그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세 개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평온공연하게 점유 지료 없다. 매도인의 묘는 지료 있다. 합의는 OX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인정 여부를 보실까요? 먼저 평장암장은 분묘규칙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기입니다. 공연성이 없어서 비겁해서 입니다. 저 암장은 숨겨놨잖아요. 거기입니다. 지만 알고 있는 몇 20년 되면은 봉분이 쏙 올라옵니다. 이렇게 뒤통수 치면 절대 안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합장 그리고 쌍분 누가 싫어한다고요? 부인이 싫어 얘기입니다.
옆에다가 합치는데 좋아하겠어요. 왼수 같은 남편이 20년 전에 자고 자리부터 잡고 있었대요. 그입니다. 거기다 나란히 합쳐주었대요. 합친다 싫어 그럴 겁니다. 쌍분도 싫어 그럴 겁니다. 아마 토지 소유권자가 저것들 아주 눕고 싫어서 못 볼 겁니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심하잖아 그럽니다. 지료도 못 봤는데 계속 인정해 주면 어떡할 겁니다. 사성 둔덕을 치는 거 이제 남한산성 친다 그럽니다. 사상 조상은 된다 둔덕을 너무 심하게 치니 배보다 배꼽이 더 끌 거예요. 아주 두툼하게 치는데 저기 남한 산성을 쌓아놨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입니다. 인정 X입니다. 그래서 공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 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가묘 인정된다 안 된다 입니다. 인정되면 온 산에다가 자기 시신 묻을 거라고 다 그냥 가묘 써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묘밖에 안 보일 겁니다. 5번 봉제사의 권리는 종손에게 인정된대요.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종중에게 인정된대. 종손입니다. 종손에게 오로지 존속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인정된다. 근데 종손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종중이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종손이다 아니면 종중으로 바뀐다. 종중이라는 겁니다. 앞에만 시험 문제 나왔고 오히려 뒤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놈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많이 어려워하니까요. 요 4번 이거 아주 시험 문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면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거 깨끗한 거 한번 가져갖고 한번 써봐야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한 법률 거기다 이제 괜히 다 써놓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시험작 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머리를 다 지워 뽑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점유 면적 한 개입니다. 한 개. 점유 면적 한 개다. 이렇게 한 개당 면적은 얼마 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인묘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 설치한다는 개인묘지. 자, 두 번째 우리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가족묘지 할아버지 할머니 설치해놓은 가족묘지. 그다음에 세 번째 규모가 이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종중 그다음에 문중 문중묘지 김씨들 박씨들 이런 식으로 어디 막 집성촌에 많을 건데 묘지. 자, 집단적으로 김씨들 박씨들 저기다 한꺼번에 크게 산에다가 쓰자고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1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법인묘지는 완전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어디 공동묘지나 공원묘지 이런 게 바로 불특정 다수를 매장하는 법인묘지. 면적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면적은 설치면적 완전 전체입니다. 설치면적 요거는 하나씩 다 모아서 전체 면적은 얼마요? 한 개당 면적은 얼마요?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한 번 60이라고 해본 적도 있고 20이라고 해본 적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먼저 한 개 설치한다는 개인묘지는 면적이 얼마래요? 30입니다. 이 숫자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60이 어디가 있어? 30제곱미터를 전국도화가 묘지가 되니까 좀 줄여라.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 30제곱미터까지는 괜찮습니다. 좀이라도 문제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면적 초과하면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한 개니까 설치 면적도 30, 점유 면적이나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나 어차피 한 개니까 이하로 똑같아. 하나니까. 근데 가족묘지는 달라. 하나씩은 얼마고 그거 다 모아놓으면 설치 면적은 얼마고. 이거 심하게 안 내봤다는 겁니다. 먼저 2개 이상의 묘지 그러면 규모가 엄청 줄어듭니다. 얼마로? 3분의 1죠. 10제곱미터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점유 면적은 얼마라고요? 이건 10제곱미터. 그 다음 이하.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같은 소리고 이하 같은 소리. 그죠? 그리고 얼마입니까? 정중 문중도 얘도 1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법인묘지도 하여튼 집단적으로 오니까 개인묘지 하나만 좀 크고요. 그리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묘지도 얼마다 하나씩은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설치 면적은 모아서입니다. 이제 가족묘지가 이렇게 이제 묘지가 이제 하나씩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해갖고 전부 다 설치한 면적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1000하고 100하고 이런 게 많이 헷갈린다. 그죠? 100까지는 괜찮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100점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절차도 신공과 허가인가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문중은 가족에서 훨씬 더 커졌잖아요. 10배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만으로 벌써 가면 안 됩니다. 1000제곱미터. 근데 이제 자연장지는 요거 더블로 늘어날 건데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묘지 얼마라고? 10만입니다. 10만 제곱미터. 근데 이하가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뭐라고요?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상이 안 이상해. 다른 데는 다 이하인데 여기는 오히려 이상이라는 겁니다. 규모를 적게 하면요, 한 3개 설치해 놓고 나중에 설치를 아예 해놓고 관리를 안 해버릴 겁니다. 근데 면적이 크면 계속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을 크게 하라는 겁니다. 이하가 아니요, 오히려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면 허가를 아예 안 내준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절차는 여기 이제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는데, 우리 신고는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묘지 설치했다고 신고. 근데 허가는 사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이야 징역, 2천만 원이야 벌금을 얻어맞고 쌍욕을 얻어맞고 2년 전환하면서 교도소 막 보냅니다. 문제가 됩니다. 먼저 개인 묘지는 한 개인데 신고다 허가다, 신고입니다. 이거 사후 신고 다 설치해 놓고 나서 30일만 맞춰서 그래서 30세트입니다. 사후 신고인데 30일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뭐 거의 잘 안 내는데 30일 이내. 근데 가족 묘지 뭐라고요? 2개 이상 집단. 이거 허가입니다. 허가는 사전에 먼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얻어맞고 아주 2년 전연하고 교도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사님 아주 감정 팍팍 씻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허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개인묘지 하나만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사전에 가족묘지 허가 안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허가 안 내줘요. 허가 안 내주는데 얘는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2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매장이고요. 근데 자연장지. 이렇게 자연장지입니다. 그럼 자연장지면 저기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땅 파서 그냥 시신을 묻는 거. 아니면 꼭 나무 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땅에다 그냥 매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냥 자연하고 어울리니까 자연장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훼손하지를 아예 않고요. 그냥 나무 조우라고 시신을 여기다 나무 밑에다 그냥 묻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연장지. 근데 자연장지 설치할 때는 그냥 여기다 옷을 막 집어넣거나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흉벌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장지. 그래서 항상 우리 자연장지 많이 권장을 하고 그냥 자연장지로 갔으면 좋겠다. 막 땅 파가고 매장하지 말고 묻는 것도 하지 말고 이제 화장 좀 많이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이 거의 반반 왔다고 합니다. 조금 약간 앞서간다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어떻게 사람 또 불태우냐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요즘 많이 그 자연장지나 아니면 화장 쪽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장지, 죽으면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냥 이상한 벌레들이 그냥 파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해보니까 그러긴 한 것 같아요. 그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으니까 정말 하루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입니다. 그죠? 이런 거니까 자연장지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장지. 그냥 납골에서 묻거나, 그대로 묻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여기 자연장지, 먼저,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이렇게 부릅니다. 총중, 문중 자연장지. 근데 자연장지는 면적이 좀 크다는 겁니다. 개인 묘지 딱 100가지 들어갑니다. 100가지. 여기 이제 100제곱미터. 근데 안 들어가요. 100제곱미터 미만 겁니다. 미만. 안 들어가고요. 근데 가족까지가 딱 똑같습니다. 가족까지가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서 미만. 우리 자연장지에서는 바로 종중, 문중이 절차가 뭐냐고만 나왔습니다. 사실 면적도 다 있는데요. 근데 우리 종중, 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입니다. 2천. 이거 아주 면적이 커집니다. 2천. 겹경사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러니까 매장은 바로 1,000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자연장지 이런 것들은 누구누구 그냥 김씨들 박씨들 해갖고 자연장지 설치할 때는 더블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하로. 근데 법인묘지는 오히려 반쯤하고 줄어요. 또 이거 5만입니다. 이거 사실 아주 어려울 건데 이 두 개의 면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5만 제곱미터고 오히려 이상은 맞는데 오히려 10만에서 반밖에 안 돼요. 5만입니다. 저기 종교는 또 4만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는데 요건 우리 절차는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장지의 절차. 요 절차가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정도 딱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건 아니고 요 종중이 나왔습니다. 종중의 자연장지가 허가받는다? 아니다. 매장이 허가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는 똑같이 같이 묻어가는데 얘는 사후에 규모도 적고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사후에 오히려 자연장지는 신고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교도소 갈 일 없다. 아까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에 요거도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신고 안 하면 그냥 300만 원이나 과태료밖에 얻어맞지 않습니다. 근데 요놈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아까 보셨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얘도 신고인데 이것까지 심하게는 아닌데 요건 사전. 요거는 사전에 먼저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얘는 신고. 그러니까 요놈은 허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절차가 여기는 아주 완화해 줍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요놈은 어쩔 수 없어. 허가. 요놈 허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꼭 주의하실 게, 요 거리 제한, 아마 거리 제한을 꼭 시험자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거리 제한, 이렇게 거리를, 묘지에 거리를 제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300, 500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은, 먼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도로. 그리고 이제 도로. 그리고 이제 옛날 이제 뭐 철도라고, 도로라고, 도로. 그 다음에 요즘은 선로라고도 많이 바꿔요. 선로. 그 다음에 하천 이런 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바로 선로, 그다음에 하천 이런 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호 이상입니다. 20호 이상에 뭐가 있었을 때 인가가 있었을 때, 그리고 학교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뭐 공중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여기 두 번째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항상 묘지가, 여기서 이제 묘지가 두 개씩 가는데, 먼저 첫 번째 개인 묘지였을 때, 개인 묘지 하고 이제 가족 묘지, 개인하고 가족 묘지는 그래도 두 개씩 묶어가는데 두 개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00m만 떼라는 겁니다. 200m. 2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200제곱미터 떼고 나서 그리고 묘지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이내는 설치하지 말아라. 그죠? 묘지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도로, 선로, 하천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바로 설치하냐고. 그래서 좀 떼라고 합니다. 이내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장명령 내립니다. 안 따르면 여기도 징역벌금이 따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m 이내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근데 요 가족하고 그 다음에 개인 묘지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떼라고. 자, 여기서는 얼마다? 요거는 300입니다. 300. 그러니까 요 200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300 주의하세요. 300m. 300m 여기는 이내에, 여기다 200 그럴 겁니다. 이내는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설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무에서 요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 300. 자, 그럼 이제 묘지가 이제 점점 더 커졌어요. 아까 이제 종중하고 그 다음에 문중묘지, 종중, 문중, 묘지입니다. 여기 묘장을 얘기합니다. 잔장지 말고 묘지. 그 다음 이제 법인묘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가 규모가, 그러니까 둘씩 묶는데 두 개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요놈은 더 떼라는 겁니다. 200이 아니라 요놈은 300. 요건 300m입니다.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묘지 설치하지 말아라. 설치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묘지도 여기는 더 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종중, 문중에다가 법인묘지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두 개. 그럼 여기는 500. 500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00, 500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묘지 크기에 따라서 3번을 더 해놨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여기는 500. 5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묘지 바로 여기는 묘지 설치해서는 안 돼. 묘지 설치해서는 안 되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200, 300, 300, 500. 200, 300, 300, 500을 딱 놔두고 묘지 두 개씩. 규모가 좀 적은 거, 개인묘지, 가족묘지, 그리고 종중이라든지 법인묘지 같으면 여기는 규모가 더 커서 200, 300, 그리고 300, 500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 가족은 규모가 적으니까 200, 조금만 더 떼. 근데 같은 도로, 선로,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이다, 법인이다 규모가 엄청 커졌으니까 조금만 더 떼라는 겁니다. 100m만 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규모가 적으니까 조금 붙여도 돼. 300. 그래서 200, 300에다가 그 300을 여기다가 자고 500, 400은 없고 500. 규모가 가장 크고 사람도 살고 그럼 500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뗐을 때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도로선로 하천인데 가족이다가 무슨 300이면 엄청 헷갈리고요. 아니면 또 종중 법인 묘지인데 여기다가 200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규모가 커졌으니까 더 떼.
그럽니다. 근데 사람하고 결부된다. 사람이 사니까 더 떼라. 그래서 이제 개인 가족인데도 300, 그 다음에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500이 가장 멀리 떼야 되는데 5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치하면 징역벌금 때릴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때리고 이장할 때까지 이렇게 제재를 때립니다. 자, 그러면 고기 박스를 한번 잘 채워볼까요?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칠판 안 보고 한번 여기다 한번 쓸 수 있겠는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개인 묘지는 30. 그 다음에 거기 점유만 하나씩만. 가족은 얼마래요? 10. 그 다음에 종중 얼마? 10. 그 다음에 법인묘지도 10. 그죠? 2개 이상은 10제곱미터입니다. 3분의 1만 해보셔. 그 다음에 설치는 전부 합쳐서 어차피 개인묘지는 1개니까 30이고, 그리고 여기는 신고만 해주면 되고,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1개 설치했으니까 거기다 허가받으라고 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얼마래요? 100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매장이니까 허가. 그 다음에 종중은 10배 더 커졌습니다. 얼마?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허가. 그 다음에 법인은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우리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꼭 물어보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가끔씩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법제처 가갖고 혹시 달라졌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막 뜨고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알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에 3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가족묘지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것들 허가 안 받으면 아주 2년 전혀 쌍욕을 날리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판사님 아주 욕쟁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계입니다. 개인하고 가족 그 두 놈이 똑같다. 먼저 얼마라고요? 100. 근데 100이 안 들어가요. 1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개, 개인에도 100, 그 다음에 가족에도 100 써놓고 옆에다가 미만도 써놓고, 요 놈은 사전에 신고래요? 사후에 신고래요? 사후. 허가 아닙니다. 가족도 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요 놈은 안 나왔지만 오히려 종중은 나왔대요. 종중은 얼마로? 종중의 자연장지 2000 이하. 그리고 사전이래요, 사후래요? 이놈 사전 신고입니다. 칠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의 자연장지는 5만. 반토막 해버렸습니다. 5만. 그러니까 종중만 겹경사 면적도 늘어났지 절차도 허가 아니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상까지 써야 된다. 제곱미터 앞에는 5만 써놓고 그 옆에는 이상 써놓고 이건 허가.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요놈은 허가 받아라. 그럼 법인의 자연장지만 허가 받아라.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고리제한. 먼저 개인에다가 도로 등은 얼마라고 쓸 건가요? 200.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그 박스에다가 200. 그런데 종중 법인 규모가 커졌습니다. 300입니다. 그러면 종중하고 법인 두 놈은 300. 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지 않았어요. 잘못 설치하면 얻어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 사람이 살고 있는 20% 이상의 그럼 더 떼라. 그 바로 개인하고 가족의 300. 그 다음에 아래는 500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거 꼭 알듯 말듯 아주 약 올리면 요 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숫자가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 이제 명신탁은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보시긴 할 건데, 먼저 이자간의 명신탁에서 약정 3자간이가 뭐건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탈세하고 탈법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도와줘? 근데 등기에서는 하나가 유효.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거리 안전 때문에 소유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자간은 안 돼. 그 다음에 3자간에 등기형 명신탁도 안 돼. 근데 계약형은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사는데 매도인 쪽이 전혀 모른다는 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된다고요? 유효. 자, 그때는 유효가 돼요. 자, 그 계약당사 일방이 수탁자였을 때 유효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귀속인데요. 먼저 등기가 무효죠. 등기가 무효면 애초에 누가 갖고 있었대요? 이자가는 신탁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신탁자 거를 수탁자한테 바로 줬으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서 이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자간은 매매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등기형 명시당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었냐고. 근데 그 소유권이 무효가 됐으니까 꼼짝 않고 누구한테 있겠냐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일까요? 신탁자일까요? 매수인일까요?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 제일 신나합니다. 매도인, 신탁자, 매수인.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요? 등기 무효. 그럼 누구한테 애초에 소유권이 있었냐고. 매도인.
매도인에게서 신탁자가 사다가 수탁자한테 빼돌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꼼짝 않으니까 매도인 그러니까 누구 대인하고 나오잖아요. 거기 매도인. 근데 거기 유효. 아까 이제 누구 가져라 유효. 계약경 명신탁은 누구 거래요? 수탁자. 거기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너 가져라. 등기 넘어가야 돼요. 매도인 팍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거래 안전 때문에 수탁자 너 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유. 저출일 없다고. 애들 다 키워놨잖아요. 수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알이 다 없습니다. 이제 처녀 같은 분은 이제 저출일이 생길 거고, 그분들은 이제 반대로 바꾸고, 그 다음 이제 횡령죄 볼까요? 횡령죄는 수탁자가 팔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자간의 명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신탁자가 맡겨놓은 거니까 그거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경 명신탁은 판례를 바꿨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로 바꿨어요. 여기입니다. 하지 않는다. 우리 법령에서는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대요. 여기입니다. 이제 한 2년째 안 나왔네. 옆에 보실까요? 계약형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수탁자 너 가져. 수탁자 지거니까 성립하지 않죠.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자가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3자가는 등경이 되건 계약형이 되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자세히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다. 그입니다. 아마 이행강제금은 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등기를 하지 않는 신탁자한테 10% 20% 두들겨 팰 거예요. 이자가는 있다 없다? 있다. 당장 네 거 찾아와. 네 거 찾아와. 거기 반환 청구가 뭐래요? 명의회복이 맞습니다. 네 거 찾아와. 회복. 여기다 대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네 거 찾아와.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경 보시니까 등경은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사다가 수탁자한테 잠시 맡겨놨으니까 찾아와라. 안 찾아오면 10% 20% 두 번 때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의회복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요? 매도인 대비. 매도인 쪽에 꼼짝 않고 소유권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매도인 대비 계입니다. 그리고 계약형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찾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 팔아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유 없다. 횡령죄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없고 그다음에 부당. 엄마 부당하네. 저출일이 없다고 하니까 애들이 엄마 부당하네. 그래서 여기가 부당입니다.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당. 근데 팔아치고 갖고 더는 저기 마누라 통장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아주 배째라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저거 교도소도 못 보내. 아주 죽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자는 선악을, 정말 악입니다. 명신탁을 알았다고 해도 유효, 아주 눈물 나게입니다. 대신에 적극 가담은 보호를 못해 주었다. 그렇게까지 보여주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할 거니까 거기는 보호를 안 해준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뒤쪽에서 이제 문제. 토지거래허가가 약간 좀 어려워하셨으니까 그거 조금 더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있었던 거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실까요? 공유사업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제 저번 주 안 나오신 분은 모르실 거고, 공유사업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공유사업용으로. 그럼 시장 등은 매수청구. 이런 식으로 꼭 바꾸려고 합니다. 공유사업용이었을 때, 도로 만든다고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시장 등이 매수 청구합니까? 아니라 선매라고 합니다. 선매. 요 매수 청구는 토지 소유권자가 사가라. 그러니까 불허가처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자꾸 문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공법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공유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럼 시장님이 내가 사러 갈 테니까 선빵 날린다고. 선매. 그게 선매입니다. 먼저 사러 갈 테니까 니들 꼼짝 말고 기다려. 요게 바로 선매라는 겁니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시장님 등에 불허가 처분 내주니까 그럼 네가 허가 안 내줘서 네가 사가. 라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허가. 그 두 개가 자꾸 헷갈리니까 저것들이 자꾸 낸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 등의 경매로 계약이게요, 계약이 외계요, 이런 문제 제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경매는 판결. 그 다음 이제 뭐 합병도 나올 거고, 상속도 나올 거고, 법률 규정에 따라 판매권 행사 5개 나올 거고, 취득할 경우에 60일 이내, 이 문제 제일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아니죠. 6월입니다. 계약 외니까 6월. 매매, 증여, 그래서 뭐 올라가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계약 외니까 6개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잘 볼까요? 이렇게 심하게 안 내봤는데, 매수 청구하면 시장님한테 네가 사가라, 감정가격. 그리고 선매,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너 기다려, 공시가격. 지금 바꿔놨죠. 그게 아니라 매수 청구는 공시가격이고요.
아주 싸게 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매는 감정가격, 다시 감정평가하는데 시세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선매는 팔아도 괜찮습니다. 감정가격, 요거 바꾸놨습니다. 매수 청구가 공시가격, 버리장머시 시장님 보고 네가 사가라. 아주 탈탈 털어먹습니다. 저것이. 그 다음에 선매는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공익상업용 토지로 참 좋은 땅, 참 좋은 땅이니까 다시 감정평가해요. 그리고 이용 안 하니까 사러 가죠. 감정 쌓여가고. 그래서 이제 선매가 감정가격입니다. 세 번째 주의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4번 10%, 5%, 7% 중요합니다. 작년도 그치 하나도 언급 안 하고 주거용에 2년만 나왔습니다. 네 번째,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 아주 괘씸죄 제일 크죠. 저것이 정말 투기하려고 사놓고 써먹을 생각을 안 해요. 방치했을 때는 7% 아닌데요. 얼마? 10%입니다. 5%도 아닙니다. 변경 이용이 5%, 임대가 7%, 방치가 10%.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푼트머리도 있었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분명히 저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계약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근데 외국인 달라요. 500이 아닐 건데 500만 원이야 과태료를 받는다. 아니요, 500이 아니라 300. 이것도 아직 안 내봤습니다. 계약은 300, 계약 후에는 100만 원. 요 정도로 외국인들은 가벼워. 외국인들 한 개도 안 아파. 아주 솜방망이. 여기는 500이 아니라 300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계약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500입니다. 내국인. 외국인은 300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정말 꼭 저렇게 내진 경복이 이제 감지기, 요거는 꼭 내볼 만합니다. 올해도. 자, 여섯 번째, 내진 설계 능력 등은 바로 개업 공인주사 세부래요. 그럼 저기 매도한테 물어본다. 아니죠. 기본인데 그 기본에도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대요. 꼭 이렇게 우리 지금 해설처럼 대상 물건에 표시같이 여기에 입지가 있거나 관리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오히려 꼭 없을 것 같은 대상 물건의 표시 첫 번째 거기에 나와요. 한번 누트장 한번 꽉 찍어놔야 됩니다. 기본서에서.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단독 정보용 감지기입니다. 불이 나면 그 감지에다가 울리는 거, 감지기는 개업 공인주사 기본이래요. 기본. 이거 집 안에 있을 건데 뭔 기본? 기본이 아니라 세부. 세부도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소방에 있대요. 소방에. 근데 우리 여기도 소방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어디가 있다는 것까지도 올해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것만 물어봤대요. 너무 쉽게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 토지와 건물이 다 설정됐대요.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법적인 사고 성립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면 아주 대형 사고 쳐놨다는 거야. 성립되게 뭘 성립돼? 성립되지 않더만. 안 해요. 게임입니다. 30년 참기는 뭘 참어? 안 참어.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분묘기 짓고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인데, 정말 이런 지문은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권자의 동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까 합의, 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동기를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그 분묘 설치자가 차주, 여기 차주면은 빌려 쓴 거, 임대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사용자,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차주 아닌데요. 여기는 빌려 쓴다는 것은 채권, 물권입니다. 물권.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정말 넘표도 안 나죠. 분묘 설치자가 분묘기지권이나 물권을 취득하는 거 무슨 차주. 그 매매가 임대차를 깨뜨리면 나중에 매매가 되면 묘지 싸들고 나가야 되냐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받으면 차주가 아니라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주는 빌려 쓴다. 임대차처럼 빌려 쓰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채권, 물권이구만. 강한 물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해. 낙찰 받는 사람도 꼼짝 못해. 치료만 받든지 아니면 합의를 했을 때 치료가 없으면 치료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물권, 분묘기지권이나 물권을 취득하는 거지 뭔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대요. 그러니까 저런 문장, 차주의 권리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라고 얼마나 그냥 머리를 쥐어 짰겠어. 여기서 틀렸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 그래야 맞습니다. 성립요건에 들어가잖아. 동의도, 점유도, 그 다음에 매도인의 묘도. 그렇게 세 개가 성립하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래야 맞아요.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여기도 이제 꼼꼼하게 꼭 해보고 명신탁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1차, 2차가 다 나오니까 정말 아주 큰일 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빠지면 내년 들어 올 확률이 80%. 그 정도입니다. 네, 다음 주 오시면 이제 다 기억하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